자, 이번에는 수능 특강 98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 98에서 101. 98에서 101입니다. 아까도 그 퍼스의 가축법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냥 활자들을 행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활자들만 읽지 말고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많이 내가 공부하는 거 보면은 많이 쓰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 대충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 위주로만 해버려요. 그러면 아예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더 마약 같은 거지. 대충 읽으니까 하나 둘 틀리거든요. 근데 한 지문 다 하나씩 틀리면 3등급 이하야. 평균적으로 세트별로 하나씩, 세트별로 하나, 세트 하나 틀리잖아. 그러면 3등급 이하가 된다고. 꼭 한 지문, 그러니까 한 세트마다 하나씩 틀려요. 그게 뭐 아까운 것처럼. 그냥 3등급인 거야. 그렇게 되면 다 잘 해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엄매도 있고 화작도 있고 하긴 한데, 자 봐봐. 얼마 전에 그 아는 그 후배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재수반에서 화작, 특히 화작 잘 들으세요. 화작하는 사람들은 화작할 때 화작을 다 잘 맞잖아. 근데 화작 점수가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화작 점수가 둘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등급이 다른 경우에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았어요. 작년 수능에 봤을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어디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화작으로는 아무런 변별이 없다는 거야. 그럼 화작하는 사람들 특히 뭘 주의해야 되겠어? 화작은 기본적으로 나 화작 다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화작을 선택한 사람들은 화작 난 다 맞아, 화작 틀리지 않아, 이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아예 제껴놓고 기본으로 뭐 하냐면 자기가 부족한 독서와 문학, 요거에 매진해야 되는 거야. 엄매는 이거보다 좀 덜해요. 엄매는 진짜 하나 틀리냐 안 틀리냐 싸움이야. 하나 틀리냐 안 틀리냐 싸움이야. 각자 선택 과목들이 있을 테니까 잘 하시고. 자, 뭐니 해도 수년 동안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독서에서 분명히 변별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잘 해보자.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가네요. 자, 이번엔 드레이의 행위 설명 이론이야. 행위 설명 이론. 짜잔.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할까? 자, 첫 번째 단락.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한 번에 뭐 복잡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잘 읽으면 한 번에도 읽힐 수 있는 겁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제시된 문제는. 첫 번째 단락. 어떤 개별 현상 법칙은 어떤 개별 현상, 그리고 어떤 법칙, 얘네들은 그 전제가 되는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는 누구?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라는 게 있는 거야. 포괄법칙,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햄펠이 얘기한 거야. 햄펠이라는 인물이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야. 얘 뭐라고? 어떤 개별 현상,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 이게 포괄법칙 설명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자연과학에서 유력한 설명 모형으로 등장한 이래 이게 역사학에서도 설명 모형이 적용될 수 있어? 라는 논쟁이 있어 온 거야. 자,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A라는 현상이 있어. 또는 A라는 법칙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 전에, 이거 좀 알파벳을 어떻게 할까? 자, A라는 어떤
현상이나 법칙이 있는데 얘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고 얘 전에는 이런 게 있었고 얘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도출된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는 논리적이지. 만약에 마석고에서 시험을 이 자식들을 어렵게 내야지 라고 한다면 아까 했던 우리 있지 퍼스의 가축법이랑 이 드레이의 행위 설명 이론이랑 가지면 나지면 섞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뿅 되는 거죠.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지문만 잘 이해하고 문제까지 잘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금방 얘기한 거 한번 해볼까? 이 논리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논리적인 것을 연역으로 할 거냐, 귀납으로 할 거냐, 가추로 할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두 지문이 벌써 믹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어찌됐건 이게 자연과학에서 유력한 설명 모형으로 등장이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은 주로 어디에 쓰인 거야? 자연과학에 쓰였지, 그치? 얘들아, 그 과학도 왜 자연과학이냐? 뭐야, 자연과학이 뭐야? 자연과학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로봇 AI 과학이잖아, 그치? AI 이런 건 자연과학이 아니지. 이거는 새로운 분야의 과학이지. 자연과학은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거 있지. 얘들아, 화학과 알아? 화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알아? 대학과 이름에. 얘들아, 화학과랑 화학공학과가 서로 컬리지가 달라요. 화학과는 자연과학이야. 화학공학은 응용과학이야. 예를 들어서 수학 너희들 좋아하지? 잘하지? 수학은 자연과학이야. 근데 수학 교육은 공학이야. 교육학이고. 통계학, 응용회계학, 응용통계학, 전산학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응용이란 말이야. 순수과학이 아닌 거야. 순수과학은 생물학, 화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는 물화생지는 거의 다 순수과학인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칙을 끌어낼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어낸대. 근데 짜잔, 역사학도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 가능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쟁이 있어 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 포괄법칙 설명 모형은 누가 제시했어? 햄펠이 제시했는데, 햄펠은 역사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과 같은 설명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자, 무슨 뜻이냐면, 야, 햄펠을 무시무시한 얘기한 거야. 야, 어떤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뭐에 포함되는 거냐면 자연과학 설명이라. 자연과학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이런 거야. 근데 누가 등장했어? 드레이라는 인물은 역사적 이해에는 자연과학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해 역사에서의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는 완벽히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일단은 두 인물이 나오지. 누구와? 햄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레이가 나오죠. 얘네들이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 햄펠은 자신이 주창한 포괄법칙 설명 모형은 자연과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역사학까지 설명할 수 있다. 역사학 설명 분야? 웃기지 마. 그래봤자 어쨌든 포괄법칙 설명 모형에 포함될 뿐이야 라고 했더니 드레이가 뭐야? 웃기지 마. 역사학은 과학적 설명과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특수한 게 있고 독특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포괄법칙 설명 모형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락. 그렇다면요, 방금 얘기했던 드레이가 언급한 역사에서의 설명은 마치 시저가 기원전에 루비콘강을 건넌 행위와 같이 개개의 역사적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역사적 설명이라는 거야. 이순신이 외적과 싸워서 이겼다. 이순신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외적을 물리친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역사학 설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은 어떠한 결론, 어떠한 사례, 어떠한 현상, 어떠한 법칙이 있기까지 당연히 이러한 논리, 저러한 논리,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깔린 전제에 의해서 나온 건데, 역사학적 설명은 그 역사적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설명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에게 행위 설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 또는 평가적 측면에서 그게 옳은 일이었어? 합당한 일이었어? 안중근이 빵야 이거 합당한 거였어? 유관순 열사가 만세 합당한 거였어? 그리고 뭐 선조가 자기 아들이랑 이렇게 뭐 한 거야? 분조한 거 합당한 거였어? 이런 걸 얘기한 건 말이야. 이게 역사적 설명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만 설명하면 오케이, 요 정도면 돼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햄펠이 뭐라고 하냐면, 햄펠은 야,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행위에 관한 관찰된 보편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네들로 논증하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일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여지껏 인간이 쭉 지내왔던 보편 법칙과 규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햄펠은 인간의 모든 삶이 쭉 지내온 것이 어떤 보편성,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깔고 얘기하는 거야. 그는 행위자의 이유에 기반한 행위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 측면을 가진다고 인정해. 이거는 햄펠이 드레이의 입장을 일부 인정한 거지만 이것이 행위에 대한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단노한 거야. 여기까지가 햄펠이야. 근데 드레이는 뭐라고 하냐면 드레이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제약하는 거야. 만약에 규진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랬기 때문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유는 이랬기 때문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유는 또 그러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인간 자체를 제약하는 결정론이야. 그래서 햄펠의 주장을 정면적으로 반대한 거지. 그는 역사가들이 일반 법칙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이 역사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가졌던 이유가 무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따라서 드레이에게 행위에 대한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신념, 목적, 저 이또 히로부미 새끼는 우리 민족의 원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 라는 신념이라든가, 나는 총칼로 맞설 수도 있지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되겠어, 유관순의 만세라든가, 우리 백성들이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이 없어서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을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원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누구야? 바로 드레이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얘들아, 여러분들도 좀 쫑얼쫑얼 떠들어봐. 햄펠은 인간의 행위를 뭘로 했어? 물론 뭐를 일부 인정했지? 어떤 이유에 대한 행위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 측면은 갖긴 해.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전제들이 있었고 어떤 규칙과 법칙성에 의해서 그 인간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이런 얘기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응용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을 제시해. 소설을 제시해서 어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두 대화 속에서 어느 제3자의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어. A라는 사람이 야, 원래 인간은 그래.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 여자도 그래. 저 여자도 그랬으니 저런 인물일 거고 저런 행위를 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 노인은 누구의 입장일 거야? 햄펠 쪽이겠죠. 아니야. 저 여자가 저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어.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드레이의 입장인 거죠. 그럼 이해했지? 자, 그리고 드레이는 뭐라고 해요? 신념이나 목적 같은 데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에 포커싱을 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드레이는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을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뭐냐?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근거야. 누가 뭘 했으면 그 무엇을 한 근거야. 그래서 근거를 오픈 드러냄으로써 설명한다는 게 합리적 설명이야. 그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댄다는 거야. 금방 얘기했던 이런 합리적 설명에서 설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행해진 그 일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땅한 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생님이 또 예상 문제. 마땅한 일을 만약에 어휘 문제를 낸다? 당위적 측면, 당위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의 합리적 설명. 당위성의 당이 뭐냐면 마땅히 당자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해서 마땅히 그렇지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의 합리적 설명을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도식. 자, 도식. 자, 행위자 A는 유형 C의 상황에 처해 있어. 자, 그림을 그리면 A라는 인물이 이렇게 있어요. A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C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C의 상황에서 이때 A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A는 X라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A가 X를 한 이유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들아 A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인물이야. 근데 A라는 인물은 요 C라는 상황에 놓여 있어. 여기서 가장 해야 할 A는 X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A가 X를 한 이유야. 제가 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문제 낼 거예요. 자, 아무거나 하나 샘플로 말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들어 볼래, 얘들아? 만약에 누가 있어? 신재학이 이렇게 있어. 신재학이 너무 배가 고픈 상황에 있어. 배고파. 그래서 라면을 3개 끓여 먹었어. 그러면 이것이 신재학이 라면을 3개 끓인 이유가 된다.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공부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위에 도식에 따르면 합리적 설명의 핵심은 그 행위가 주어진 요 초록색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한다는 거야. 여기 설명 있잖아. 요 설명이 바로 요거란 말이지. 이해됐어? 이게 드레이가 얘기한 도식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완벽하냐?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2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첫째, 행위의 적절성, 즉 A가 X를 한 게 행위자의 관점, 이게 지금 A의 관점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설명하는 설명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되는 거야가 불분명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신재학이가 라면 3개를 끓여 먹는데 이걸 신재학의 관점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돼지새끼라고 설명하는 내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게 불분명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드레이는 설명을 구성하는
각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no 신작 안 돼. 안동욱이 설명해야 돼 라고 본 게 드레이의 추가적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A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신재학이가 3일 쫄쫄 굶은 거죠. 니은은 뭐야? 라면을 3개 끓여 먹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행위를 설명하려는 설명자가 내리는 판단들이야. 그러면 얘들아, 요거 있죠, 요거는 A가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A가 내리는 판단들이야? 아니죠. 이걸 설명하는 설명자가 내리는 판단들이죠. 자, 다음에 또 볼게. 유형 C의 상황에서 배고픈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는 X다라고 단언하는 사람 역시 설명자. 다시 말하면 행위자 A, 신작의 행위를 관찰하는 사람이 다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신작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지금 신작이 그랬대요 라고 말한 내가, 안동욱이가 판단하는 거지. 자, 둘째는 또 뭘 지적할 수 있냐면, 둘째는요, 행위자 A가 유형 C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설명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자, 신재학이가 배고픈 상황에서 뭐는 적절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적절하고 짜파게티를 해 먹는 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설명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배고프고 3일 굶었으면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어야지. 왜 신라면 새끼를 끓여 먹는 거야? 라고 말한 건 안동욱의 판단. 근데 신재학은 그렇게 했어. 자, 이런 경우에 신재학, 행위자 A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지. 이건 뭐야? 그 행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 드레이는, 자,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여기서 뭘 끄집어낸 줄 아니? 공감의 과정, 똑같잖아. 자, 여기서 공감의 과정을 통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일치시킨다라는 거야. 공감의 과정이란 건 뭐냐면, 특정한 상황이 행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것에 기반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숙고 생각하고 고민했는지를 설명자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설명하는 안동욱의 설명자는 라면을 3개 끓여 먹은 신재학의 감정에 이입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행위자 신재학의 판단과 동일시하는 거지. 안 되면, 이 둘째의 문제처럼 안 되면 뭐 하라는 거야? 공감하라고. 그래, 신재학은 국물이 없는 짜파게티보다 국물이 있는 신라면을 원했겠지 라고 다가가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 짧네. 이러한 드레이의 견해는 자연과학에서의 설명을 역사학에 도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연과학에서의 설명을 역사학에 도입할 수 없어. 드레이 말에 의하면 역사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연구자 그리고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설명자 행위가 모두 인간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과학은 연구자는 사람인데 연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역사학은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사람인데 연구의 대상도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데서도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적 차이를 토대로 한 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이 기본적인 차이가 어떻게 합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방법들을 만들고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가하는지에 대한 거야. 드레이의 주장은 어떠냐면, 드레이 주장은 햄펠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서 역사라는 학문의 성격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데 기여했다. 얘들아, 이런 게 다 뭐야? 이런 설명은 그래, 그랬는데, 그래, 드레이 주장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것이 지니는 드레이 주장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이런 거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하면서 읽어봐. 그러면 단순 내용 일치라든가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보자.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자, 1번. 얘도 그냥 하나의 화면에 1번과 2번을 동시에 넣어놨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답해 봐봐. 자,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끊고.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차이점은 얘기했지. 그렇지? 어때? 대상이 역사학은 사람인데 자연과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근데 역사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 얘기했니? 공통점을 얘기하지 않았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일단 안 했어.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틀렸고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도 안 했습니다. 2번. 역사에서의 설명에 대해 끊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두 학자가 끊고, 누군데? 햄펠과 드레이였죠. 논쟁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뭐야? 답 2번이 되겠네요. 그치? 자, 나머지 볼까요? 나머지 인간의 행위에 대해 특정 학자와 여러 학자들 간에, 자, 특정 학자와 여러 학자들 간 이 자체가 틀렸지. 그냥 햄펠과 드레이의 그냥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보 땡.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이론의 시대적 변화를 어디 시대적 변화를 제시한 적 있었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땡. 앞에 게 틀리기 때문에 뒤에 것도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학자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이렇게 되면 드레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A라는 평가와 B라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글의 전개가 진행되진 않았죠. 그래서 얘도 바보 땡.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드레이는 끊고, 드레이는 역사계에서의 설명에서 설명의 대상을 인간의 행위로 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이해하니까 별거 아니네. 자, 2번.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에서 끊고, 과학적 설명은 보편법칙을 적용하여 논증하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보편법칙을 적용하여 논증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논리적이어야만 한다라고도 얘기했지. 그러면 2번도 맞으니까 빠염. 3번 볼까요? 3번. 드레이는 끊고 인간의 행위를 자연과학에서 설명 방법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맞지? 자연과학에서의 설명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누구야? 햄펠이 얘기했으니까요. 얘도 안녕 빠염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햄펠은 끊고 역사적 이해에는 어떠한 특수한 것이 있어서 일반 법칙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었다. 뭐야 이거? 맞아? 틀리죠? 이거는 오히려 드레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다음에 햄펠은 끊고 행위의 이유에 기반하여 특정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맞죠? 아까도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자, 3번. 도식과 관련하여. 자, 도식. 아까 우리가 했었어요. 도식 한 번 더 그려볼까? A라는 인물이 있었어. A라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요게 C야. 그치? 그래서 C라는 상황 때문에 A는 X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거지. 햄펠이 이젠 비판해보자.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야? 드레이의 설명이죠. 그치? 근데 이거를 누가?
햄펠이 깔 거야. 햄펠이 노 하면서 햄펠이 깔 거다. 햄펠. 자, 그러면 1번. 행위자가 C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기억이 성립할 수 있다. 맞니, 얘들아? 두 번째 단락 볼래? 뭐 찾기는 좀 귀찮지만 그렇지 않죠. 아니다. 이거 있잖아. 3번은 한번 여러분들 지금 풀어와봐. 이 문제를 내가 풀어버리면 좀 그렇다. 답의 근거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긴 풀었니? 손가락으로 얘기해봐. 몇 번이야? 다시. 다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푼 사람.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헷갈려. 뭐 C, A, 기억, 뭐 니은 이렇게 돼 있어서. 기억 니은을 그려줄까요? 자, 푸는 동안 선생님은 좀 그려놓을게. 자, 다 되신 분 손 들어봐봐. 번호 손가락. 맞았어. 귀찮지만 적었어요. 연호했어? 지민했어? 손가락. 맞았어. 규진이 아직 안 했어? 뭐랑 헷갈리지? 오 번하고 2번? 자, 볼까요? 잘 봐봐. 얘들아. 자, 보세요. 자, 1번 보면 행위자가 요 A가 C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이미 얘는 유형식, 그러니까 햄펠 얘기를 먼저 해볼게. 얘들아, 다시. 햄펠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얘기했는데, 햄펠은 인간 행위를 이해한다. 햄펠은 요 행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인간 행위에 관찰된 보편 법칙,
행위와 관련된 보편 법칙, 보편성, 보편 법칙. 그다음에 규칙적이다. 그다음에 논증이 가능한 객관적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이 된다. 맞지? 그러면 행위와 관련해서인데 여기는 원인이 설명돼야 될 필요는 없어. 맞지? 맞죠? 2번 봐봐. 행위자는 기억. 이게 기억이잖아. 행위자는 기억에 의해 X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니은이 필요가 없다고? 니은이 뭔데?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라고 했지 X밖에 할 수 없다라고는 얘기한 바가 없어. 이게 왜 햄펠이 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3번 보세요. 도식은 이 자체가 도식이지? 도식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설명만 가능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설명 가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인정하기도 했죠. 비판적 평가적 측면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땡인 거야. 4번 역사에서의 설명은 자연과학에서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5번 보세요. 니은에서 자 니은에서 행위 X가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뭐가 없어? 보편성, 규칙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치? 햄펠이 가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번부터 쭉 5번까지 해서 5번이 정답인데 나머지를 헷갈렸다는 것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거야. 햄펠은 이게 가장 중요했어. 그렇게까지 되기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규칙적이어야 된다거나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려면 여기서 적절히 A라는 행위자가 해야 되는 게 X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인 거야. 풀 시간을 드리니까 좋네. 4번 봐봐. 이번에는 아까 3번은 햄펠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지? 드레이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드레이의 관점이야. 자, 이것도 풀어보세요. 이것도 드레이의 관점이야. 드레이의 관점이라는 것은 드레이의 입장에 서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미 풀었어요? 재욱이 풀었니? 손가락으로 몇 번? 다시. 아니 계속 아니 다 푼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재욱아 선생님 너 좋아한다. 근데 계속 너가 다 있으니까. 아 맞췄으면 또 나이스한 건데. 성주 했어? 현수는? 지금 너 너무 간단히 푸는 거 아니야? 좋네. 아, 문제 얘들아. 이거 4번 3번도 좋지만 4번도 좋네. 야, 마석구는 이거 자기 노트에다가 완벽히 한번 정리 한번 해 봐라. 좋겠다. 이거 정리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규진이 몇 번? 이씨. 아니야. 민주 몇 번? 손가락? 현미는? 손가락. 몇 번? 맞아. 몇 번? 맞아. 형수야. 맞아. 연우는? 결국 답은 되게 얼탱이 없긴 해요. 봐봐. 한번 보자. 학생 1위 잘했습니다. 맞춘 사람들. 못 맞추는 사람들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는 잘했어요. 자, 학생 1. 우리 학교 학생의 행위가 심리에 실렸어. 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밑줄을 여기서 안 건. 얘들아, 가가 뭐냐면 고2 학생 A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가야 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집에 가는데 길 잃은 아이를 보게 되었대. 집에 빨리 가야 했지만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고 집에 갔다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1번 봐봐. 이 지금 누구의 관점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 드레이야, 드레이. 가에는 그 행위가 지금 애새끼한테 네 엄마 아빠 어디 계셔라고 해서 찾아주고 집에 갔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있니 없니?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A라는 인물이 C라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X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적절성에 대한 게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뭐야? 그냥 그런 얘기니까 가는 A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왜? 평가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맞네. 자, 그랬더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A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야. 그러게. 자, 요게 나다. A의 상황에서는 길 잃은 아이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적절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야. 그러면 1번은 땡이니까요. 2번을 보세요. 나에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끊고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상황이야? 얘들아, 설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야? 그 상황에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닌가? 그럼 마저 틀려. 틀리지. 얘들아, 여기에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본문을 조금 이해를 덜 한 거야. 별거 아닌 거야. 별거 아닌 걸 선생님이 별거인 것처럼 설명해서 그런가? 여기서 설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된 그 일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본문에다가 당위성 얘기하지 않았니? 당연히 그래야 할 만한 일이어야지 설명적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애새끼가 길을 잃은 게 왜 그게 당위성에 해당되냐는 거야. 그럼 설명적 상황이 아니야. 설명적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설명 뭐라는 거야? 이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상황이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맞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해야 할 적절한 행위에 대한 설명자의 판단 그리고 행위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그거보다는 이게 더 적절했을 것 같은데니까 다르겠지. 신재학이 라면 신라면 3개 끓여 먹었는데 나는 짜파게티를 먹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당연한 거야. 4번 다는 뭔데요? 내가 A를 아는데 A는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대. 길 잃은 아이를 봤을 때 자신의 그 경험을 떠올렸고 예약 시간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려고 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었나 봐. 그러면 다는 학생 3이 행위의 관찰자가 되어서 A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 맞잖아. 5번도 다에서 학생 3은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재구성해서 A의 행위를 재구성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 재구성을 뭐라고 했냐면 리모델링이라고 했었어요. 나는 설명할 때 아까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아셨죠? 자, 조금만 더 메모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문맥상 A에서 E까지. 자, A는 뭐였죠? 등장, 짜잔, 등장, 나온. 그 다음에 B, 드레이가 언급한, 말한, 맞지? C,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거야? 인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게 그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헤아린다라는 것은 생각하다는 거니까 답 3번. 이번에 틀린 거는 좀 비슷하네. 단어도, 그치? 오케이. 이렇게 연습해. 성주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D, 진술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맞지? 알파벳 E, E에 영향을 가하는지 영향을 끼치는지 괜찮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잠깐 쉬었다가 한 세트만 딱 더 하자. 한 세트는 되게 재밌는 거야. 이번에는 세 번째 지문은 마고 심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문이니까 더 잘해봅시다. 알겠지? 자, 고생하셨어요. 잠깐만 쉬자.